자, 이번 시간에는 블랙컴뱃이 앞으로 어떻게 갈까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검정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행보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고요. 검정 대표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핵심은 MMA 월드컵입니다. 기존의 챔피언스 리그를 MMA 월드컵으로 재편하겠다라는 말인데요. 네. 근데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딱 결정된 건 아닌 것 같고 네. 일단 규모 자체는 8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각 나라의 7체급씩 선수들을 뽑아서 8강 토너먼트로 진행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1년 정도 진행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간단하게 개요를 얘기했죠. 어느 나라가 참석하게 될지 참가하게 될지는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는데 일단 중앙아시아는 묶어서 나올 거다. 유라시아 팀으로 묶어서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고 당연히 한국은 들어가겠죠. 일본도 들어올 것이고 중국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 몽골까지는 전 들어온다고 봅니다. 몽골은 전욱진 감독님께서 의욕을 보이시더라고요. 난딘도 있고 하니까 오카하고 그다음에 뭐 뷰렌조릭도 있고 뷰렌조릭이 웰터 강자기도 하고 아즈자르갈도 있고 그다음에 몽골 본토에서도 데리고 오면 되니까 그렇죠. 몽골 있을 수 있고 브라질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를 컨택해서 데리고 오느냐. 일본, 몽골, 브라질 이 정도죠. 지금 유라시아. 유라시아 이렇게. 네. 그럼 3개 정도가 남았네요. 중국을 넣으면 이제 2개밖에 안 남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아니 뭐 휴가 어디로 갈 거냐 물어봤잖아요. 네. 그게 목적타잖아요. 네. 그 유럽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유럽 가서 또 유럽 팀을 꾸려오는 건지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검정 대표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번에 진짜 휴가다. 그래서 그거 안 믿죠 저는. 그러세요? 안 믿어요. 이게 내공의 차이네요. 저는 철석까지 믿었거든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유럽까지 왜 갑니까? 분명히 다 팀이 다 움직일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강대호 기자가 한 2달 전에 인터뷰할 때 챔피언스리그 이거 개편해야 되지 않냐. 이게 저하고 강대호 기자하고 검정 대표께서 3명이서 이제 같이 네. 약간 토론 비슷하게 이제 얘기한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챔피언스리그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할 시점이다. 그래서 이게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지역화로 해서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강대호 기자는 갑자기 판을 더 키운 거야. 이거 월드컵까지는 아니지만 국가별로 하는 건 어떠냐. 나름대로 걔는 걔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강대호 기자는 상상의 나라를 핀 거죠. 네. 그러니까 또 약간 그 검정 대표가 좋은 생각이네요. 이렇게 너무 큰데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인터뷰 때 그 얘기 하잖아요. 강대호가 맞았네요. 가니까 사실 그때 뜨끔했습니다. 블러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히든이 많다는 거예요. 히든이. 저는 그래서 유럽에서도 뭔가 있을 수 있다. MMA 월드컵 한다고 발표하고 나서 과거 인터뷰를 제가 쭉 봤어요. 원본을. 네. 근데 그거 보면은 이때 다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맞춰져 하나로. 그때는 두루뭉술하게 이게 그냥 형체가 있는데 코끼리 뭐 뒷발 설명하고 꼬리 설명하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럼 듣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한 마리의 코끼리가 있었어 그때 이미. 그거 보고 좀 약간 재밌다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약간 저도 이거는 좀 말장난에 좀 상상의 나를 핀 거고 실제로 진짜 휴가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마침 또 월드컵이 준비한다고 하니까. 근데 유럽이나 어디 보면 지금 이번에 대회 때 보니까 아까 전욱진 관장님은 몽골 쪽에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 일본은 정보승 에이전트가 그렇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중앙아시아는 또 중앙아시아 선수들이 있단 관리하는 크록 매니지먼트라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에이전시가 있고 그다음에 TKO 쪽 브라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만약에 데리고 오면 유럽 전역에 뭐 팀을 구성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만약에 데려오면 EU라고 봐요. 유럽연합.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어떤 에이전트나 혹은 어떤 단체와 손을 잡았고 데리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KSW나 폴란드. 그다음에 뭐 아니면 케이지 워리어스. 옥타곤이 체코 대회가 또 있고 그다음에 RSFC라고 프랑스 대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수를 묶어 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상상의 나래를 핍니다. 이제 만약에 중국, 유럽 들어가면 하나 남잖아요. 저는 호주 가능성이 있다요. 호주. 호주도 있죠. 호주. 호주도 가능성 있고. 근데 사실 이게 꽃은 미국인데. 그치. 아메리카가 그쵸. 또 들어와줘야 이 권위가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도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미국도? GFL을 아시잖아요. 네. GFL에서 계약 못 하고 풀려 있는 선수 굉장히 많대요. 그렇죠. 네. 근데 물론 그들이 덩치가 좀 있어요. 네. 파이트 머니가.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로 조율해서 데려올 거냐 이런 게 좀 관건이긴 한데 어느 나라 일단 그 월드컵이라는 그 이름을 쓰면서 하려면 러시아, 브라질, 미국은 있어야 된다. 일본까지. 러시아, 브라질, 미국. 그러니까 러시아는 유라시아로 묶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유라시아로 네. 묶여지고 브라질 있죠. 일본 올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하나 남거든. 나는 미국은 여기 있어줘야 된다. 야, 그러면 호주보다 미국이 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가능성은 호주가 더 있어요. 그니까요. 전 당위성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 월드컵이라는 그림으로 보면 미국이 있어줘야 된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급의 선수로 꾸릴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번에 데려온 블랙리스트나 블랙 테이블 이 정도는 안 될 거라 보거든요. 이 정도를 데려오기에는 왜냐면 7명의 후보들까지 데려오려면 한 8, 9명을 데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단발성 계약일지 장기 계약일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데려오려면은 아무래도 조금 신인급 선수들을 데려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몰라요. 어떻게 구성할지 그걸 모르겠는데 챔피언스 리그 자체가 신인급에다가 경력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선수들을 한 3점 발굴하는 미만. 네.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브라질 쪽 선수들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이 여기에 포함되냐? 그건 이제 모르겠다는 거지. 그렇죠. 저 안 될 가능성이 그냥 그 좀 밑에 있다고 봐요. 이제 그 후배들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익스트림 컴뱃 3대3 같은 느낌. 네. 그 정도 급들이 올 가능성도 저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이 챔피언스 리그는 계약할 때 선수들이 1년 계약을 딱 하거든요. 한 시즌, 한 리그 한 시즌을 딱 계약하니까 1년을 딱 계약하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계약하지 않을까요? 그 중에서 또 이제 잘하는 선수고 그러면은 장기 계약으로 돌리려고 하겠죠. 저도 이제 그 MBTI가 저도 N이라서 선배처럼 이렇게 상상력이 좀 풍부한데 저도 상상을 해보자면은 왠지 이럴 것 같아요. 그 신입급 선수들이 오면 예를 들면 몽골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욱진 감독님이 계시고 오카 선수가 코치가 되는 거예요. 주장. 오카 선수가 뭐 뛰는 건 아니고 오카 선수가 뭐 이렇게 주장같이 그냥 네. 이끌어주는 그런 그림. 그리고 밑에 예를 들면 신인급 선수들 아니면 솔직히 뭐 뷰렌조릭이나 아즈자르가 이렇게 딱 뭔가 출전이 유력해 보이는 선수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조금 신인급 선수들을 이렇게 꾸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블랙컴뱃이 그림을 만들 것 같다. 아니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노블레스가 딱 주장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8강전 4경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4달이 걸릴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네. 한 달에 한 경기씩 한 대회 7대7을 하면 근데 얘기가 나온 게 아고라에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고라에서 한다는 거는 아고라만큼의 관중을 모아서 경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한 300명 정도를, 300명 정도를. 그렇다면은 파이트 머니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파이트 머니 충당하려면 당연히 대회를 좀 크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닌 선수들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고라를 8강전에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결승전 같은 경우 화정, 넘버대, 뭐 화정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모 자체가 막 그런 급은 아닐 수 있는데 근데 메인 이벤트 이런 거는 늘 수도 있다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7명을 신인으로 두고 한두 경기는 코메인 메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의 챔스처럼 대장들 경기. 근데 이 경기는 그거에 안 들어가고. 월드컵 전적에 안 들어가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약간 TUF 같은 느낌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디인데 뭐 70kg 난디인데 뭐 일본 70kg 누구 뭐 이렇게 해서 난디인데 TRG 뭐 이런 식으로. TRG는 신재영입니다. 아 해야 됩니다 이거. 또 감 떨어졌다고 하겠지만 사람들이 아니면 아예 신재영 선수를 월드컵에 출전시켜가지고
TRG랑 이런 서사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참 머리를 잘 써야 돼요. 뭐냐면은 피스컵 같은 거 있잖아요. 피스컵이요? 네, 피스컵 언제적 피스컵? 수원에서 하던 거.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 모릅니다. 아, 몰라요? 피스컵이 뭔지. 아 그때 피스컵이로 있었잖아요. 2004년인가 4강이었나요? 네, 4강이었어요. 4강이었나요? 네. 아 4강이면 좀 그렇다. 근데 여하튼 8강인데 네. 동아시아컵이나 이런 것도 보면 한국하고 결국에는 한일전이잖아요. 경쟁이. 네. 그잖아요. 네. 한국이 똥 밟아가지고 8강에 떨어지면 그게 심각하거든. 그 좀 약간 이게 맥이 빠지거든요. 아무리 블랙컴뱃이 글로벌화 세계화를 한다고 해도 지금 이 대회를 여는 곳은 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을 갑자기 막 강자랑 붙여가지고 브라질하고 첫 판부터 붙여가지고 네. 위험 부담을 안을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드로 따지면 한국이 한 4번 정도 되면 뭐 제일 뭐 5번이나 6번이나 좀 낮은 팀하고 붙이지 않을까요? 아이 근데 대진 추첨은 나 하지 않을까요? 아이 대진 추천 안 하죠. 안 하신다고요? 아니 안 해요. 안 해야 돼. 원래 MMA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토너먼트 트리를 잘 안 만들어요. 몰라 네. 지금 블랙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트리를 안 만들어요. 그냥 대진만 딱 만들어 놔. 그리고 승자들을 보고 대진을 만들어요. 그게 용인되는 종목이에요. 축구나 농구처럼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저는 기존의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기존의 MMA가 이랬다고 해서 이럴 거라고 안 될. 아니 너무 부담이 크잖아요. 한국을 일찌감치 아니. 떨어뜨리는 그런 거를 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한국 A, 한국 B. 그런 한국 가능성도 두 팀으로 있다. 두 팀을 쪼개서 어. 예를 두 팀. 들면 이렇게 시드를 이쪽 한 장, 이쪽 한 장 그쵸. 이렇게 줘가지고 블록을 다른 블록으로 하나씩 둘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뭐 외국 선수들을 7로 놓고 한국을 3으로 놓고 뭐 어떻게 되든 결과는 모르겠다. 이게 이제 검정 대표의 의견이었는데 네. 진짜 그냥 강하게 키우려고 그냥 뭐 완전 다 추첨제로 돌리고 한국 초반에 나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면은 근데 저는 그건 걱정이 좀 됩니다. 아니면 아예 프로모션을 잘하면은 다른 제 3국끼리 경기를 해도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그것도 하겠지만 한계는 분명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메인이나 코메인을 아예 세게 돌 수도 있지. 한국 선수 껴서 네,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꼭 대장전이 아니어도 그냥 뭐 몽골하고 일본하고 붙는데 한국 선수 2명을 붙인다거나 뭐 그걸로 유인책을 만들 수는 있겠죠. 저 약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 그런 토너먼트이긴 하죠. 원래 모든 토너먼트가 그렇지만은. 토너먼트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몰라 또 옛날 말이지만 프라이드가 기가 막히게 짰어요. 아 대진을요? 대진을. 그래서 오가와 나오야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사실은 8강, 16강, 8강 정도의 실력이었어요. 딱 뭐 이런. 요 정도 급이었어요. 대진을 기가 막히게 짜. 네, K1의 스테판 네코라는 선수를 데리고 옵니다. 네. 타격은 잘해요. 근데 이제 오가와 나오야가 유도 선수 출신이거든요. 둘이 붙이는 거지. 누가 봐도 이기기 좀 편하게. 그러나 이름값은 있는. 그래서 오가와 나오야를 올립니다. 준결승까지. 그런 그림. 검정 대표가 1년이 걸린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처음에 8강전 4경기를 해요. 4경기를 하고 탈락팀이 4명 나오잖아요. 이 4명끼리 뭐 순위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2번 대회를 또 충당하고 해서 하면은 만약에 3, 4위전도 없고 그러면은 원래는 딱 7경기가 나오잖아요. 우승팀만 가리는 거면. 근데 랭킹전하고 3, 4위전이 있으면은 10경기 정도가 나와요. 10대회가. 뭐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 포맷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국가 대항전을 이렇게 팀전으로 한다고요? 네, 토너먼트? 연고지 같은 거. 리그전 한 적도 있고. 원래 지금 GFL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국가별 도시별 그러니까 6개 도시가 한 거잖아요. 두바이도 있었고 런던도 네. 있었단 말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리그전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토너먼트는 없었긴 없었어요. 근데 예전에 M1 글로벌이라는 데서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러시아요? 네. 네. 그래서 한국 팀, 뭐 일본 팀, 뭐 스웨덴 팀 막 그래요? 이렇게 했었어요. 5대5로 전혀 없는 포맷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막 대단한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나중에 급이 좀 높아지고 우승 상급이 커졌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첫 단계니까 우리가 글로벌 단체다라고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는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근데 전 세계가 와 이거 한번 해보자라는 정도가 되려면 이번에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고 우승 상금을 엄청 태워가지고 누가 뭐 봐도 이 경기 좀 이 상금을 보면 뛰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죠. 근데 그거는 저는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바로는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규모 자체를 아고라로 생각하는 거면 우승 상금이라는 게 과연 얼마일까? 네. 그렇게 막 높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금 일곱 명이면 물론 여기 후보들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얘네들 지금 얘네들이라면 좀 그렇지만 이 선수들 1억씩 떨어뜨리려면 한 10억 쥐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진짜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정도 급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다른 건데, 음.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월드컵을 하려면은 돈이 많아야 됩니다. 월드컵.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사우디 e스포츠 월드컵이라고 아세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사우디 e스포츠 월드컵이 1등이 우승 상금이 700만 달러예요. 음. 총 상금이 한 2,600만 달러 되고, 그니까 전 세계에서 다 참가하는 거죠. 다 달려들어요. 네. 이거 보면은 이 선발전도 엄청 치열하고 월드컵에 나가려고 막 혈안이 돼 있어요. 모든 팀들이 올스타를 꾸려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려면은 상금이 많아야겠죠. 무엇보다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번부터는 크게 키우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죠. 처음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의 목표는 글로벌 단체야 우리가 그리고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똑같거든요. 챔피언스 리그가 처음에 블랙컴뱃이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선수의 발굴도 있었지만 국내의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빠르게 확장하고 확보하는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팀별로 다시 보면 블랙컴뱃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는다는 표현이 처음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당연히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믿는 어떤 파트너들을 만나야 되고 구상을 해야 되고 구체성을 떼야 되잖아요. 그게 챔피언스 리그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팀 MMA 스토리 뭐 강팀들이 막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네. 이제 하바스 MMA도 들어온다고 하고 막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확장판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네트워크를 확실하게 가져가는 확장판이고 그리고 글로벌 단체라는 걸 보여주는 첫 단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장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게. 등용문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챔스가. 네. 그래서 이 챔스의 역할을 누가 대신할 거냐? 근데 제우스의 얘기가 나왔어요. 네. 좋은 방법 같습니다. 방법 같은데 그 두 개가 지금 하려는 모델이 딱 라이진 DB거든요. 네, 맞아요. 네. 거의 흡사하다고 봐요. 거의 흡사해요. 그걸 모델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양측의 검정 대표와 박시영 대표도 그걸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좋죠. 근데 그거를 가려면 이 두 단체 수장이나 두 단체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되거든요. 사이키, 그렇죠. 사카키바라처럼. 근데 지금은 나는 그렇게는 안 보여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거는. 그 그렇죠. 사이키하고 사카키바라 둘의 관계는 사이키 대표가 2001년에 딥을 만들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이 사이키 대표도 외부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도시락 같은 거 팔던 분이에요. 그런 사업을 하다가 이 격투기가 좋아서 벤또. 네. 좋았습니다. 네, 이런 틈새 개그. 확실하지 않아요. 하여튼 근데 네. 작은 사업을 하다가 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들어왔으니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됐겠죠. 네. 근데 사이키 대표가 당시 프라이드하고 완전히 이제 손을 잡고 그 밑으로 하브리그를 자처하면서 사카키바라하고도 관계가 이어진 거거든요. 거의 20년 동안.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한 몸처럼 되게 유기적으로 만약에 라이진에서 성적이 좀 안 좋아. 그럼 딥에 와가지고 뭔가 좀 그쵸. 거기서 발판을 마련해서 다시 올라온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하고 블랙컴뱃이 그런 정도의 합을 보여주려면 더 많이 섞여야 되고 더 많이 이제 어떤 트라이를 해봐야겠죠. 좀 잊혀져 가는 선수들이 많아요. 은근히. 그리고 이 선수들의 실제로 자리가 막 없어 보이기도 하고 지금 워낙에 해외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모든 건 금융 치료가 그러니까요. 해결해 주는 거고. 네, 저는 이제 그거를 모르겠어요. 이 라이진하고 딥하고는 그런 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랙컴뱃이 만약에 우리 선수 중에 이렇게 좀 기회를 주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전적으로나 어떤 그게 지원이 있다면
저는 더 잘 뭉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저도 이랬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랙컴뱃에서 이 정도를 받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제우스는 그 정도의 파이트 머니는 뭐 맞춰주기 힘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블랙컴뱃에서 파이트 머니를 지원을 해주던가. 그렇죠. 약간 연봉 보조 느낌으로. 뭐 그런 프로스포츠에서. 정도가 네. 안 되면은 저는 이건 더 어렵다고 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라이진도 라이진 선수들의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이 딥에 가면은 딥 계약이 따로 딥 파이트 머니를 받는 그건 이제 거죠.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한번 통영이 됐든 네. 정보승 에이전트가 됐든 한번, 일본 네. 쪽에 그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모델이 어떤 뭐가 있을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선수 이동이 자유로운 건데 봐야겠습니다. 그런 딜도 있을 수 있죠. 파이트머니라는 조건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거 걸 수 있죠. 제우스에서 네가 이번에 이기면 뭐 그에 상하는 좋은 매첩을 주겠다라든가 그런 보상 체계가 확실히 또 있어야 되는 거겠죠. 돈 아니면 다음 경기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면 하데스 리그라고 있습니다. 하데스 리그가 있고 또 지금 RS 리그라고 또 새로 그냥 넘버 대회가 제일 있고 네. 그게 제우스 FC 그냥 본연의 대회고 그 밑에가 하데스. 하데스 네. 그 밑에가 RS 그 밑에가 헤라클레스는 이제 아마추어 경기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 RS가 세미 프로 요 정도 3전 이하의 선수들 경기 위주로 한다고 하니까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로드에서 어. 세미 프로랑 싸워가지고 이기면 프로가 승강전 되고. 아, 예. 승강전이 이런 거. 있었죠. 승강전이 있어서 근데 그때 세미 프로라기보다는 세미 프로였나? 그런 승강전 같은 것도 프로에서 연패하던 선수들이 뛰었던 내려왔죠. 거예요. 내려왔죠. 뭐 그런 식의 뭐 재미있는 요소들도 만들어낼 수 생각해보면 있죠. 그것도 좀 엄청난 거였는데 엄청난 시스템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유지가 안 되니까 네. 승강전 다시 하려나 모르겠네요. 블랙컴뱃이 향후 7대3 이런 비율로 간다고 했어요. 외국 선수가 7, 국내 선수가 3.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거는- 중요합니다. 네. 7대3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네.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결과는 내가 이제 컨트롤 못한다. 그러니까 7대3을 이상적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전에 프라이드의 그런 것도 보셨잖아요. 다 네. 흥망성쇠도 네. 7대3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보세요. K1도 그렇고 프라이드도 그렇고 거의 그때는 9대 1이었죠. 9대 1이었고 근데 설득이 됐죠. 일본 팬들은 이 선수의 캐릭터 그리고 최강의 남자들 뭐 이런 거에 설득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들을 응원하는 팬들이 늘어난 거죠. 꼭 자국 팬만이 아니라 자국 팬도 응원하지만 강한 사람을 당연히 우리는 최고로 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녹아들었죠. 흥행 요소로. 근데 그걸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블랙컴뱃이 7대 3이 되든 뭐 어떻게 됐든 되게 강한 선수들을 불러오면 당연히 밀리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럼 그 강자들을 설득을 시켜야죠. 잘 소개를 시켜주고 국내 팬들한테 이런 선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 그게 이제 블랙컴뱃의 과제가 되겠죠. 아니, 여기서 해외 선수가 더 오겠죠. 더 계속 쭉쭉 더 오겠죠. 해외 선수들이. 계획대로면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선수들을 지금 우리가 뭐 아딜렛 이제 울프킹 막 펜니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선수들의 서사가 더 쌓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 많이 더 뛰게 하고 뭐 이제 이런 걸 계속 쌓아 나가면은 이제 그게 하나의 이야기로 쭉 라인으로 연결돼서 다양한 이야기가 엮이는 그런 뭐 유니버스가 탄생을 하겠죠. MCU처럼 마블처럼. 아니 이번에 좀 재계약 시즌이라 했잖아요. 네. 기존 선수들이.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이거는 좀 물어봤어야 되는 부분인데 재계약 제의를 안 할 선수들도 있냐? 모든 선수를 품고 갈지는 이제 못할 것 같거든요. 기존의 모든 국내 선수들. 근데 뭐 검정 대표가 기조가 그랬잖아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 선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좀 바뀔 거예요. 이런 판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모두를 품고 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 될 것이고 지금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이번 재계약 시즌에 누굴 떨구고 이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마 2년 후에는 좀 확실히 모두를 안고 갈 수는 없다. 만약에 그게 좀 빨라지면은 대이동의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 선수들의 대이동 시기가. 그 프라이드 예를 들면 네. 마스이 다이지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마스이 다이지로라고
다카다 도장이라는 체육관. 예를 들면 이제 블랙컴뱃 송내 본점 본관 같은 거예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주력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선수가 별로 없을 때는 이 선수가 엄청 나옵니다. 피칠갑하고 져요 맨날. 그래도 와막 사람들 응원하고 막 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프라이드가 그랑프리라는 토너먼트 제도를 도입하고 막 강자들이 막 밀고 들어와. 쓱 사라집니다. 그 선수가 설 자리가 사라져. 냉정하네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대회 수는 정해져 있고 기호가 정해져 있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인기 스타가 또 따로 생기고 하면 도태되는 거죠. 이건 프로의 세계고 냉정하고 적자 생존이니까. 네, 그런 게 한 2년 안에 뭐 일어나지 않을까요? 선수들이 아니라 검정 대표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단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계속 경고를 하긴 했어요. 아니 근데 경고를 꼭 하는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블랙컴뱃이 그 자리에 계속 멈춰 있었다면은 그렇게 그냥 가는 건데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개국 공시는 나라가 이제 좀 안정화되고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오면 밀려나거든요. 뭐 나쁘게 얘기하면 뭐 토사구팽 당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독하게 얘기하면 이게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거지. 한신 이런 사람들 이렇게 가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가 당연한 어떤 조직이 커가는 국가가 커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야죠. 살아남으려면 더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꼭 굳이 경쟁 뭐 경고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건데 이제 턱밑까지 차왔으니 선수들이 경각심을 갖고 또 열심히 하긴 해야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해외 강자와 싸우고 싶어하는 국내 강자가 있다. 검정 대표께서. 해외 강자와 싸우고 싶어하는 국내 강자가 있다? 네. 아 외부에서 아직 계약은 안 한 선수 중에? 그렇죠. 그때 저희 인터뷰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뭐 새로운 깜짝 인물이 일단 옷가가 한번 터진 이 상황에서 수부타이. 수부타이가 터진 이 상황에서 어떤 단체가 됐든 그 단체를 뭐 떠나고 오는 선수는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다. 반대로 뭐 갈 수도 있는 거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오히려 저는 그게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거 보면서 FA가 풀리면은 자유롭게 조금 다른 단체들이랑 협상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조건의 계약을 하는 그런 그림이 조금 만들어진 것 같다. 아이고 그거는 뭐 그냥 가야 되는 거고 너무 늦게 온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만약에 역사적으로 어떤 때를 기점으로 봐야 되냐 이런 FA 대박이라든가 이런 계약의 자유로움이 그러면 모카로 봐야죠. 수부타이로 봐야죠. 그러니까 그게 기점이긴 기점으로 하죠. 봐야죠. 그 전에도 뭐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수부타이가 기점이 돼서 이제 아마 활발해지지 않을까. 별로 이제 생각보다 조금 더 눈치를 덜 보면서 움직일 만한 선수들이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블랙컴뱃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